everyone. 단숨에 3등급을 뛰어넘는 수능영어 정석의 호세송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3강을 맞이했습니다. 이 3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은 동사의 변신과 지조입니다. 동사는 어떻게 또 변화할 것이며 또 변화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또 여러분들은 이번 수능 문제 23번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의미를 해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미 이해 정도를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읽으신 줄 알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이제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동사가 변해서 명사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동사가 변해서 명사가 되었다.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입니다. 이의 뜻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to 부정사를 하면서 배운 내용과 같습니다.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그러므로 똑같은 명사가 되어서 이제 이것도 동명사도 주어나 보어,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이제 실제 문형 연습을 이제 해볼 텐데 여기에서 동명사는 명사도 되지만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동사의 성격을 또 동시에 그대로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보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뒤에 부사구, 부가 정보에 해당하는 그 문형들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reading 이라는 그 단어에서 reading newspaper for an hour every day 이렇게 이 뒤에 목적어와 또는 그 부사구가 계속 붙어서 전체가 한 덩어리로 명사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1시간씩 신문을 읽는 것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비동사를 수반한 형용사가 동명사화 되는 것입니다. important, 중요한 이라는 형용사였는데 비동사와 함께해서 중요하다라가 되었죠. 여기에서 being important for the high school student 그러면 고등학생에게 아주 중요한 것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생에게 중요한 것 being important. being 형용사 하면은 그 형용사를 동명사화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력으로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동명사 구의 활용입니다. 자, study가 변해서 studying, 공부하는 것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뭘 공부할까요? 영어 문법을 한번 해볼까요?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 어떻게 되죠? 네, studying English grammar. 근데 영어 문법을 호세송과 함께 하는 것. 호세송과 같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 부가 정보가 붙은 것입니다. Studying English grammar with 호세송. 자, 이것을 주어로 해서 이 전체를 주어로 해서 호세송과 함께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가 주어고 is very important. 그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주어가 너무 기다라니까 가주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Studying English grammar with 호세송.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체를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앞에 that을 붙이면 명사절이 되는 것이죠. 호세송과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hat을 붙여서 그 전체를 명사절로 사용하고 또 주어 동사를 별도로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예. Students found that 학생들은 알아냈습니다. 무엇을? that 이하를. It is very important studying English grammar with 호세송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동사가 명사로 되는 것이 지금 앞에다 to를 붙인 to 부정사도 있고 뒤에다 ing를 붙인 동명사 형태도 있다. 똑같다. 그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을까? 여러분들 혼란을 가져올 텐데요. 이 모두를 합해서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합해서 준동사라고 합니다. 동사였는데 지금 이제 완전한 동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으니까요. 이것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이 준동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어떻게 다른가? 그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동명사만 반드시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반드시 부정사만 목적어가 될 수 있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할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문장을 계속해서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그것이 구분이 되겠지만 그 많은 문장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이것을 외워야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want, wish, hope, to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want, wish, hope, to 부정사를 붙인다. choose, care, seek, to 한번 따라 해보세요. plan, decide, promise to learn, desire, expect to prepare, demand, seem to afford, intend to 이렇게 해서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를 준동사로 받을 때 반드시 부정사만 가능하다. 동명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동사가 있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mind, enjoy, finish, stop, avoid, deny, admit, go on, give up. 이 뒤에도 keep up이라든가 또 keep on이라든가 이렇게 타동사구라고 그러죠. 동사와 전치사로 이루어진 이런 동사구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어를 받는데 동명사가 좋겠나 부정사가 좋겠나. 부정사를 받으면 여기 give up, go on 그런데 또다시 전치사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동사구로 이루어진 동사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전부 다.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여긴 되겠고요. 그렇죠? 더 이상 외울 필요 없고 나머지 여기 이제 7개를 소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요 7개 정도는 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부정사를 목적으로 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발음할 수 있나요? 네, 맵사당. 맵다라는 말을 제주도에서 하는 말이냐고요? 그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맵사당 하면 맵사당은 ing를 붙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맵사당 A는 필요 없겠죠. 맵사당. 자, 이 M은 뭘까요? mind입니다. E는 enjoy, F finish, S stop, avoid, deny, admit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맵사당 7개의 단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동명사와 부정사 양쪽을 다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양쪽으로 다 취할 수 있는 거. 그럼 이제 언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언제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하는 그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한다 하는 것.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 이렇게 나누기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양쪽으로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만 우선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따라 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여기는 또 외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like, dislike. 예. love, hate. begin, start. 네, 이런 것은 동명사와 부정사 양쪽을 다 쓸 수 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맵사당만 확실하게 외우면 나머지는 부정사를 취해도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 부정사를 취할 수 있느냐, 동명사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수능 문제에 직접적으로 바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가? 동명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투부정사를 받을 수 있는지, 목적으로 어떤 것을 받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은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했다. 주어 동사죠. They continued. 그 다음에 목적으로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하기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영어 공부하기를은 투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계속했다. continue. 맵사당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to를 쓰면 된다 이런 얘기죠. They continued to study English at the library.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그 회합에 참석하기로 결심하였다.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We decide. 그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그 회합에 참석하기를 to attend the meeting with our friend. to attend를 사용한다. 되겠습니까? 네.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말은 그 기둥 앞에서 갑자기 달리기를 멈췄다. 말은 멈추었다. The horse stopped가 되겠죠? 멈췄다. 근데 뭘 멈췄습니까? 달리기를 멈춘 거죠. 물론 갑자기라는 부사가 있습니다만 달리기를 멈췄죠? 어디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그 기둥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말은 멈췄다. The horse stopped. 무엇을? Running suddenly at the pole. At the pole. 기둥 앞에서. 기둥에서. 그녀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1,000를 벌었다. 그녀는 벌었다. 주어 동사를 먼저 쓰는 거죠. She earned. She earned 얼마를? $1,000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대가로. 그래서 earned for 하면 됩니다. 뭐 때문에 돈을 벌었다. earned for. 그러면 she earned for 수학을 가르치는 대가로. 가르침으로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for가 나왔으니까 teaching math.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She earned $1,000 for teaching the student math.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친 것을 대가로 해서 $1,000를 벌었다. 이런 문장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동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부정사를 배울 때도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부정사를 배웠는데요. 부정사의 부정용법, 또 부정사의 그 과거형이라고 볼 수 있는 완료형 부정사, 또 수동형 부정사, 이것을 했는데요. 우리 동명사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완료 동명사입니다. 완료 동명사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죠. 그 문장에서 나오는 정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것이다. 먼저 발생한 것을 표시한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낸다? having pp. having pp. 이것은 having은 그 동명사를 만드는 방법이죠.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 그리고 have pp는 완료형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합해서 having pp라는 형태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having pp. He got very nervous. 그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좀
뭐 불안해졌다든지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Because of 뭐 때문에? Never having made a presentation before. 전에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Having made는 그 과거를 말하는 것이죠.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수동형 동명사. 수동형 동명사는 역시 그 동사가 원래 그 동명사를 만든 동사가 타동사로서 그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그 목적어가 이제 바뀌어져서 그 수동태로 해서 앞에 있다. 주어로 되어 있거나 또 그 앞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안 배운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 지금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수동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것이니까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좀 쉽게 이해가 되겠죠. They managed to escape. manage to 하면은 가까스로 무엇을 하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거처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They managed to escape.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다. 어디에서? The fire에서. 그 불난 곳에서 가까스로 피했다 그 말이죠. Without being injured. being injured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수동태가 되어서 다치질 않고 그 말이죠. 하나도 다치질 않고 그 곳에서 불난 곳에서 피해서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의해야 할 동명사 그 to 부정사와 같다. 개념적으로 같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할 동명사가 있는데 그 추가해서 우리가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죠. 그래서 그 to가 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to가 보이지만 to 다음에 다시 동명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냐면 수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look forward to입니다. look forward to가 전부 다 합해서 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look forward to, 무엇을 기대한다는데 이 to 다음에 명사, 즉 동명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대하다 그럴 때 look forward to ing, 또 be used to 또는 get used to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익숙해 있다. 그렇게 해서 ing를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동태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be used는 바로 use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쓴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으로 그것으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be used to 해서 무엇에 익숙해 있다라고 쓰인 것인지를 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develop oneself to ing 그러면 어디에 헌신하다. object to ing 무엇에 반대하다. 여기 보면 똑같이 끝에 to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o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바로 쓰기가 쉬운데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뒤에 전부 다 ing 형태인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니까 수능을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의 내신 관리를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요 정도는 그냥 암기를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이제 요번에는 한번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는 정말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 We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to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enter만 넣으면 되겠습니까? enter the good university. 예, 여기에는 look forward to가 하나의 동사이고 여기에 동명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entering a good university 해서 entering 동명사를 썼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밤에 공부하는 것에 익숙하다. Teenagers are used to. 밤에 공부하는 것 뭐죠? 밤에 공부하는 것. 예, studying at night 하면 되겠습니다. 밤에 공부하는 것에 익숙하다.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그는 많은 돈을 써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많은 돈을 써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될까요? He returned home.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됐습니다. 근데 많은 돈을 써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써버렸다 하는 것을 이제 동명사로 써야 되는데 이것보다 먼저 앞선 시제를 얘기하죠. 먼저 써버린 거죠. 그럴 때 뭘 한다고? 완료 동명사, 완료형 동명사. 그래서 having spent, having pp죠. having spent a lot of money, having spent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써버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학생들은 같은 내용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 Students dislike. 뭘 싫어해요?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하면 여러분들은 뭐 hearing을 생각하고 또는 listening을 생각할 텐데 hear와 listen은 차이가 뭐죠? hear는 그냥 우리가 그 청각의 능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들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말소리가 들리고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또 뭐 바람 소리가 들리고 하는 것이죠. liste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테이프를 듣는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럴 때는 listen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내용을 듣는 것, 그러면 hearing을 쓰겠느냐 또 listening을 쓰겠느냐, 사실은 둘 다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하다를 수동태로 써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저절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다, tell이죠. tell을 수동형 동명사로 쓴다 이거죠. 수동형 동명사의 형태는 뭐죠? being pp.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being told가 된다는 것입니다. being told. 굉장히 중요하겠죠? being told가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수동형입니다. being 듣는 것. same thing. being told 이번 기회에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의 의미 차이가 있다. 즉, 어떤 경우에 그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받을 수도 있고 동명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동명사와 또 부정사를 받는 의미가 좀 다르다, 내용이 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remember, forget, regret. regret는 것은 뭐 유감이다 그런 뜻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remember, forget, regret. 이런 세 개의 동사는 동명사를 받을 경우도 있고 투부정사를 받을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뜻이 경우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사는 미래 상황을 얘기하고 동명사는 과거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부정사는 미래 상황을, 동명사는 과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I remember attending the meeting. 회합에 참여한 건데 I remember. 이 사람은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동명사는 과거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회합에 참가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I remember to attend the meeting.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I remember to attend the meeting. 회합에 참가할 것을, to attend는 여기서는 미래형입니다. 아직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그 회합이 있는데 거기에 참가할 것을 기억한다는 얘기죠. I remember attending, I remember to attend. 어떻게 다르다고요? remember, forget, regret은
부정사를 쓰면은 미래 상황을, 동명사를 쓰면 과거 상황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try라는 동사입니다. try 잘 아시죠? 무엇을 해보다. 그런데 try 다음에 부정사가 오면은 바로 우리가 쉽게 해석하는 해보다, 시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try to는 시도하다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죠. try to. 그런데 동명사가 나오면 try ing가 나오면 시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험 삼아서 그것을 해봤다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자, 여기 두 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They tried to move the desk. They tried moving it.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의미가 어떻게 된다고요? They tried to. 시도하다입니다. 뭘 시도했습니까? Move the desk. 그 책상을 옮기려고 했다는 거죠. 옮기려고 한번 해본 겁니다. 시도해본 겁니다. 근데 they tried moving it. 그러면 이것은 시험 삼아 해본다는 거죠. 그들은 시험 삼아 그것을 옮겨보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 삼아서. 이거는 옮기는 자체를 한번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습니까? try. 자, 그러면 stop. stop은 아까 나왔었는데요. 반드시 목적어를 뭘로 받아야 된다? 동명사, 부정사. 예, 맵사당의 그 맵사, 그 S가 stop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를 받아야 됩니다. 목적어로 쓰일 때는. 그래서 동명사가 오면 그것은 명사구로서 목적어로 쓰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사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부정사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 부정사는 목적어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목적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명사가 될 수 없고 목적어로서는 두 부정사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부사구다. 부사구.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한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ey stopped smoking. They stopped to smoke. 어떻게 다르다고요? 네. They stopped smoking. 그러면 그들은 멈췄는데 뭘 멈췄어요? 담배 피우는 것을 멈췄다. 그러니까 금연을 했다는 거죠.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목적어입니다. 근데 they stopped to smoke은 to smoke, 담배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적으로 명사로 쓰일 수 없고 부사로 쓰였다. 그래서 그들은 멈췄습니다. 왜 멈췄나? to smoke,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췄다는 거죠.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좀 다르죠? 네, 여러분들은 이 목적어에 부정사를 쓸 경우와 또 동명사를 쓸 경우에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지금 확인해 본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는 내일 고객 만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고객이라는 것은 뭐 customer 되겠는데 그는 기억해야 한다. He has to remember죠. He has to remember. 그런데 만나는 것을 기억한다. 만나는 것은 to meet가 있을 수 있겠고 또 meeting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써야 맞습니까? 예, 아직 안 만났죠.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미래 상황은 to meet, 부정사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He has to remember to meet customer tomorrow. 나는 그를 전에 만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I don't remember. 근데 만난 것, 과거 상황이죠. 이럴 때는 동명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I don't remember meeting him before. 되겠습니까? 동명사와 부정사의 차이.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선생님에게 편지 쓰는 것을 잊지 마시오. 잊지 마시오. 이건 명령문인데요. 명령문에 또 부정어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don't forget 하면 됩니다. 주어는 없죠. 명령문에는 don't forget. 근데 뭘 잊어버리지 말아라? 편지 쓰는 것. 편지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이제 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 상황은 뭘 쓴다? 네. Don't forget to write the letter. 네, to write. 부정사를 써야 미래 상황이 되겠습니다.
메리는 모든 돈을 다 써버린 것을 후회한다. 자, 후회한다. 뭐죠? regret. Mary regret인데요. Mary regret. 돈을 다 써버린 것을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명사를 써야 됩니까? 부정사를 써야 됩니까? 과거사항이죠. 네, 동명사를 써야 되겠습니다. Spending all the money. Spending all the money. 모든 돈을 다 써버린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또 수능 문제에 바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이따 한번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동명사를 가지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또 명사화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했는데 기왕에 공부한 거 동명사와 관련해서 수거적으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몇 개의 구문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는 아주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것만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be, busy, ing. be, busy, ing. 예, 무엇을 하느라고 바쁘다. 그 다음에 there is no ing.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야 됩니다. 꼭 암기해야 되니까 there is no ing. there is no ing. 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t is no use ing. 뭐뭐 해도 소용없다. there is no ing하고 이 차이를 꼭 구별해야 됩니다. there is no ing. 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t is no use ing. 뭐뭐 해도 소용없다. go ing. 뭐뭐 하러 가다.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go hunting. 사냥하러 가다. cannot help ing. 아주 많이 나왔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ing. 예. 조금 더 봐요. how about ing. 아주 쉬운 거죠. 뭐뭐 하는 것이 어떠냐. how about studying English again. 다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때. on ing,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요번 2011년 수능의 그 질문에도 upon ing가 두 군데에 나왔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그 다음에 spend 또는 waste를 쓰고 목적어 쓰고 다음에 ing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뭐 하는데 시간을 다 쓰다. 뭐뭐 하는데 시간을 다 쓰다. 또 그 다음에 have trouble 또는 have difficulty 또 have a hard time in ing. have trouble, have difficulty, have a hard time in ing 하면 무엇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네, 여러분들 교재를 잘 보면서 최선도 여기 나온 그 문형은 꼭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가 해볼까요? 그는 학교에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뭡니까? 그렇죠. cannot help ing인데 없었다니까 can이 could로만 바뀌면 되겠습니다. He could not help crying at the school. could not help. 그들은 어제 바다로 낚시하러 갔다. 뭐뭐 하러 가다. 뭐죠? go ing. 근데 갔다는 go가 과거로 바뀌어야 되겠죠. They went fishing. 어디로? To the sea yesterday. 톰은 그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뭐 하는데 문제 어려움이 있다. 뭐죠? 네, have trouble 또는 have difficulty, have a hard time in ing입니다. in ing. 그러면 톰은 어려움이 있었다. Tom had a hard time in solving. 그 문제 무엇을 푸는데 그 문제니까 solving the problem 되겠네요. 네. Tom had a hard time in solving the problem. 그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실제로는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춤을 추기 시작했다. 뭐뭐 하자마자. 뭐라고요? on ing, upon ing. 듣자마자 on hearing 무엇을? 소식을. the news 그러면 되겠죠. on hearing the news 그 소식을 듣자마자. as soon as와 같습니다. on hearing, upon hearing the news she began to dance.
그는 집을 재건축하는데 많은 돈을 썼다. He spent a lot of money. 뭐 하는데? 집을 건축하는데, rebuilding 하는데. He spent a lot of money rebuilding his house. 네. 여러분들, 이제 이 동명사 또 부정사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문장이 보다 더 견고해지고 또 화려해지고 또 이렇게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실제로 해봐야 될 일 무엇입니까? 지문을 한번 출제를 해봐야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지문을 해볼까요? 동명사를 이용한 문제. 어린이들은 점심시간에 4분의 1마일 달리기를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입장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죠. 네, 화면을 정지 상태로 놓고 한 1분 동안 생각해 가면서 한번 해봐도 좋습니다.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까? Children learn that they earn tickets of National Park for running quarter-mile track during lunch recess. 네, 아직 이렇게 한꺼번에 잘 안 나온다고요. 이것도 한번 구분해서 한번 그 차례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의 그 숙달을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지 않았잖아요.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 달리기, 러닝입니다. 근데 어딜 달려요? 4분의 1마일 그 경기장, 트랙을 달리는 것. 그러면 이 run에 대한 목적어 아닙니까? 그래서 running 다음에 quarter mile track 하면 되죠. running quarter mile track. 4분의 1마일 트랙을 달리는 것. 언제 달리는 것? 점심시간에 달리는 것. 그것은 부사구 아니겠습니까? 점심시간, lunch recess, lunch hour 뭐 할 수 있겠는데 뭐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during이라는 전치사를 넣으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해서 부사구가 되어서 여기에 쓰이면 되겠습니다. running quarter mile track during lunch recess. 자, 점심시간에 4분의 1마일 그 경기장을 달리기. 여기까지가 이제 명사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달리기를 함으로써 돈을 벌었다. 아니, 여기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뭘 벌었다? 그 티켓을 벌었다. 티켓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earned for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running 앞에다 for 하면 그 달리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은 벌었다. They earn. 되겠습니다. They earn ticket. 티켓을 받았는데 티켓이 뭐 때문에? For running quarter mile track during lunch recess 해서 훌륭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훌륭한 문장이 된 것을 they 앞에다가 또 여기다가 that을 넣었다 이거죠. that을 넣으면 그 전체가 또 명사절이 돼가지고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린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Children learned that. 이하. 그럼 되겠죠. 전체. Children learned that they earn ticket for running quarter mile track during lunch recess.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네. 자, 조금 전에 읽어보신 금년도 수능 23번에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But at school. 그러나 학교에서 부사구입니다. But at school. They learned. 그리고 컴마가 나오고 and very quickly. 근데 문장 중간에 컴마 나오면 뭐라고요? 예, 괄호와 똑같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좋지만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너무 다 시간 버리지 말고 여기는 그냥 넘어가면 되죠. 예. They learned that. 나왔지 않습니까? They learned that. that 이하를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웠다. 그런 얘기죠. that 이하는 뭡니까? 다시 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죠. Children on nature trail ticket. nature trail ticket을 on 받는다는 것을 무엇 가지고? for running the quarter mile track
during lunch reces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문장인데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바로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와 같이 그냥 그 동명사가 단독으로 그냥 명사의 하나로서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 또 이제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는 아까 뭘 받았어요? 티켓을 받았는데 티켓이나 또는 or 링컨 달러. 링컨 달러는 미국의 달러에 여러 가지 그 초상화가 있는데 그 5달러짜리일 겁니다. 아마 5달러짜리에는 링컨의 초상화가 있죠. 그래서 링컨 달러라고 하는데 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 원입니다.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For picking up trash. 픽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어드는 것이죠. 줍는 것이죠. 트래시를. 어디에서? On the playground. 학교 운동장에서 그 휴지를 주심으로써, 쓰레기를 주심으로써. 또는 뭐 함으로써? For helping a young child. 어린아이들을 도와줌으로써. 뭐 하는 걸 도와줍니까? Find the bathroom. 화장실을 찾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링컨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보상이 있다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런 사항들이 여러분들의 그 수능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을 수 있을 정도로 돼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을 다 완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바로 답이 추출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조용하게 해놓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따라와서 이 퀴즈가 나왔을 때 퀴즈를 바로 즉각적으로 풀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반복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맞는가? I have no fear of death, but I regret to live leaving you and children. I have no fear of death. 나는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I regret. 나는 유감이다. To live living. 남겨두어서 you and your children. 당신과 어린아이들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 유감일 뿐이다. 자, to live입니까? living입니까? 부정사와 동명사를 쓰는데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remember, forget, regret이었습니다. 그렇죠? regret,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직 남겨놓지 않았잖아요. 이제 남겨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써야 되겠죠? I remember to seeing Omar Sharif in Dr. Zhivago and Lawrence of Africa. Dr. Zhivago, Lawrence of Africa. 아주 멋있는 영화죠? 정말 훌륭한 영화입니다. 명작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누구를 봤어요? 오마이 샤리프를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봤습니까? 앞으로 볼 것입니까? 보았죠? 보았을 때는 여기 remember는 regret과 같은 거죠. 보았다. 과거 사실을 얘기할 때는 동명사를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As they reviewed the budget, one man's eye caught the salary figure was being paid to the obscure keeper of the spring. As they reviewed, 그들이 검토를 할 때, 뭘 검토했나요? The budget, 예산을 검토할 때에 one man's eye caught, 한 사람의 눈이 딱 잡아냈습니다. 보았습니다. 캐치를 했습니다. 그 말인데 한 사람이 보게 됐다 그런 얘기죠. 알게 됐다 이거지요. 무엇을? The salary figure, 봉급이 was being paid to the obscure keeper, 잘 모르는 어떤 그 관리자. 무엇을 관리하는 사람? Of the spring. 그 샘물을 관리하는 그 잘 모르는 사람에게 샐러리가 봉급이 어떻게 됐을까요? 취급된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여기 샐러리가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지급이 됩니까? 네, 사람이 샐러리를 지급하죠. 봉급을. 봉급은 지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수동형 동명사를 쓴다는 거죠. 지급되어진 것을 보았다는 거죠. 지급되어졌다는 거. 자, 하나 더 보죠. 2009년도 3월 문제인가요? Emma had a very good voice.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네요. Except 무엇을 제외하고 daddy야를 some of her high note 그 높은 고음을 낼 때 intended to sound like a gate 꼭 문 같은 소리가 나는 것. 무슨 문이냐? 그 게이트가 관계 대명사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정리를 안 했지만 which 이하와 같은 그런 문이죠. which someone had forgotten 어떤 사람들이 forgotten 잃어버린 뭐를 기름치는 것을 oiling to oil 기름치는 것을 잊어버린 그런 문짝 같은 소리. 여러분 문에다가 오랫동안 기름을 안 치면 어떻게 돼요? 삑 하고 아주 된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겠죠. 이 에마가 아주 그 목소리가 좋은데 가끔씩 그런 소리가 돌적이 문에 돌적이 나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여기는 오일링입니까? to 오일입니까? 네, 그들은 기름을 쳐야 되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쳐야 될 것을 잊어버린 거죠. 쳐야 될 것, 그렇죠? 아직 안 쳤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 설명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를 했다면 오늘의 이 퀴즈 문제는 우리 수능 문제는 문제없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아직도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다 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다시 들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선 동명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임으로써 명사의 역할을 한다. 동명사 명사구, 동명사가 이끄는 그 명사구는 동명사가 지금은 명사이지만 원래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동사 다음에 오는 목적어나 보어 또는 그 부가정보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다. 예를 든다면 running 이라는 그 동명사 뒤에 the quarter mile track 목적어와 during lunch recess 또 부가정보 시간을 나타내는 부가정보까지 다 합해서 running the quarter mile track during lunch recess 이런 정도를 한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을 읽으면서 쪼개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덩어리, 한 식구끼리 다 묶어 놓는 것입니다. 예. 자, 준동사의 목적어. 어떤 동사는 목적어로 준동사를 받을 때 to 부정사만 받을 수 있고 어떤 동사는 또 동명사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사와 동명사를 양쪽으로 다 쓸 수는 있는데 쓸 때마다 쓰는 경우에 따라서 각각 그 의미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세 가지 부류로 나눴었는데요. 우선 remember, forget, regret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제를 나타냈죠. 과거 사실을 표현할 때와 미래 사실을 표현할 때. 그리고 try라는 것은 또 내용이 또 전혀 달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stop이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으로 명사구를 받을 때는 동명사만 받고 또 그 to 부정사가 오면은 그것이 그 부사구다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혹시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천천히 반복해서 공부해 보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나왔던 우리 그 오늘의 문제, 이 금년도 수능의 23번 문제의 해결과 해석과 의미파 그리고 또 퀴즈로 나왔던 전임 기출문제에 대한
그 해답 추출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실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실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아주 중요한 것만 골라서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문장을 우리가 눈으로 읽음과 동시에 그 내용을 파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차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